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오후에 낮잠을 좀 잤어요. 평소에는 낮잠 잘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은 낮잠을 푹 잤습니다. 지금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난 상태 그대로 얼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아까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농산물을 재배했는데 판매가 어렵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또 쉽게 그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이 잘 맞았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풀릴 때도 있지만 또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산뜻하게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마음에 내켜도 해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거는 뭐 돈을 주고 받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돈을 안 받고 해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었는데요. 산뜻하게 해결이 잘 될 수 있는 그 문제풀이 그것이 탁 떠오르지를 않아요. 이제 나이가 자꾸 먹다 보니까 저나 친구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될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은 또 될 수도 있었고 또 문제풀이가 잘 안 될 때는 아는 사람과 술을 한잔 하거나 차를 한잔 하면 해결 방법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고 해결이 또 원만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알 만큼 알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해결 방법이 잘 통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찾아봐도 서로가 이제는 저울질을 안 해도 아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불을 깔고 따뜻한 바닥에서 낮잠을 자 보니까 참 좋기는 하네요. 근데 비가 안 왔으면 바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요일입니다. 근데 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하다 보니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낮잠을 자봤습니다만 방바닥이 또 따뜻한 게 좋아요. 그전에는 뭐 시원한 게 좋더니 요새는 따뜻한 방바닥이 좋다. 이런 느낌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등산을 가거나 또는 좋은 공원에 가거나 인기 있는 그 여행지를 가서 아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지인과 같이 걸어 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또 걷다가 보면은 이제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사서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깨지면 맛이 없어요. 그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휘어잡아서 아니야 그거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참 분위기 망가지죠. 근데 차분하게 뻥일지라도 들어주고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참 서로 간에 좋습니다. 찡그러졌던 얼굴도 다시 밝게 펴지게 되고 또 뻥이면 어떻고 진실이면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또 이야기를 할 만큼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뻥이든 진심이든 진심이든 뻥이든 우리 서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이 설께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 오늘은 마당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비가 내리는 핑계 때문에 그냥 낮잠만 잤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 놀아야지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일요일 날 놀고 또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일을 먼저 하고 놀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낮잠만 저처럼 오늘 잘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생각대로 또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일을 열심히 해서 긍정적인 평가로 오늘 하루를 잘 보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오늘 뭐 일요일인데 쎄빠지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이 뭐야 이거, 쉬지도 못하고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삼겹살을 구워서 상추에 쌈을 싸 먹었어요. 밥이 필요 없어요. 혼자서 먹는 점심이고 또 곁들이 식사 시간이지만은 밥이 없어도 식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쌀을 파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 밥을 먹어야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 밥을 안 먹어도 식사 시간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치아로 씹어가면서 아주 그 고유의 맛을 느끼면서 식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상 활동을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방송을 마치고 물을 한 잔 더 하고 싶어집니다. 아까 타는 커피도 그냥 이렇게 잔에 남아 있어요. 다 식은 커피. 이거는 맛이 없거든요. 차라리 물 한 잔 먹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요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택배 발송 준비를 하고 낮에는 옥수수 가루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거 포장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옥수수 가루에 대한 설명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옥수수 가루 설명을 마무리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옥수수 가루는 추억의 그때 그 시절,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급식빵이나 급식죽을 받아 먹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로 주문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젊은 주부들도 주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이들 간식, 그러니까 이유식으로 옥수수 가루를 구매해서 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저는 옥수수를 재배해서 옥수수 가루를 팔기도 하고 옥수수 알곡을 팔기도 합니다. 옥수수는 건강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옥수수 가루는 그렇게 좋은 음식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원조를 받은 옥수수 가루 죽을 받아 먹었을 뿐이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먹었던 우리 학교 급식,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나 학교 아저씨 또 학부모님 당번으로 우리한테 그 옥수수 죽을 퍼주던 선배님들이 주시던 그 옥수수 가루가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기농을 해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그 옥수수 알곡을 선별해서 옥수수 가루를 만들어 여러분들께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옥수수 파는 사람으로서 영상을 하게 된 것이고, 제 영상을 보시고 여기 전화번호로 옥수수가루 빵, 옥수수가루 죽을 만들어 드실 재료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가슴에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